저는 굳이 고를 수 있다면 이렇게 빨리 하면 좋긴 해요. 뭔가 오후에 애매하게 하면 내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힘내주세요. 자, 저희 다음 내용은 이제 부등식 베이직쌤 먼저 보겠습니다. 페이지는 95쪽입니다. 실제로 분량 자체가 훨씬 적은 내용인데, 자, 위에 이제 제목 읽어보시면 우리가 지금 했던 것처럼 방정식 에세이 활용, 그러니까 방정식 문제에 쓸 수가 있다는 거야. 누구를? 그래프를.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부등식 문제 풀 때도 이 그래프를 이용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1학기 때 삼각 부등식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이 책을 먼저 온 이유가 뭐냐면, 이 책에는요, 다른 책에는 이 문제가 없고, 그리고 아마 시험에 이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9번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 이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약간 이제 제가 이제 요 근래에 좀 구성이 똑같다는 게, 사실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식이었다는 거야. 자, 말해볼까? 우리 증가함수도 처음에는 조사를 해봐요. 조사해봐요. 그리고 반대로 증가하더라. 이런 문제가 나오죠. 다시, 방금 전에 방정식 문제도 처음에는 실근이 몇 개인지 조사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K랑 문자 주면서 몇 개 있더라. 그런 문제 나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그 순서대로 풀자면 이런 조사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이라고 써있지만 어쩌면 요 근래에 쓰던 말을 좀 첨언하자면 증명 밑에 한번 써볼까? 뭐 조사?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는 거 한번 조사해봐라. 그런 정방향 문제입니다. 시험에는 이것보다는 역방향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지. 이게 되더라 문제가 시험 문제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나와 있으니까.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이거 증명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자, 마찬가지야. 너네가 이제 만약에 뭐 고1 때라면 2차 부등식 이런 것도 관련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3차 부등식이야. 자, 여러분들 요거는 진지하게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3차 부등식 어떻게 푼다? 도입부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역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등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디로 가자? 함수로 가는 겁니다. 자, 또 요거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한번 간단히 그려보시면, 사실 그려보면 알아요. 이거 되는 거예요. 얘는 실제로 x가 0보다 클 때 항상 되는 부등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소개드릴 거는 마무리를 어떻게 짓는지, 실제로 그 아이디어가 꽤 중요해서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저도 미리 갈게요. 여기 숙제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래프라던가 증가함수, 극대역수를 복습하게 돼요. 계속 나오니까요. 자, 해보시면 이런 거야. 1,1인가? 자, 한번 여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번 그래프 0,2 여기가 극대고요. 1,1 여기가 극수입니다. 그쵸? 극수가 되겠고. 자, 근데 여러분 이번 문제 원래는 요런 그래프잖아. 근데 앞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정의역, 일종의 가위가 있습니다. 0보다 큰 쪽만 보실 거니까 0보다 작은 쪽과 지우세요. 여기도 이렇게 지우셔야 됩니다. 여기도 칠하시면 안 돼요. 0도 빼야 됩니다. 이 상태고요. 오른쪽에 있는 y는요, x축도 요만큼만 그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크다 라는 걸 한 번 더 소미야. 보통 뭐라고 해석한다 배웠지? 함수에서는 위에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는데, 그럼 딱 보시기 어때요? 여기 범위에서 항상 위에 있나요? 그럼 되는 거라는 거지. 이거 지금 되는 식이야. 항상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정답을 어떻게 예쁘게 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미 보인 거거든요. 자, 예쁘게 쓰는 법 하나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얘가 얘보다 항상 위에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근데 자, 그럼 결론적으로 항상 위에 있는데 이거 정답식 어떻게 써야 돼요? 자, 항상 이제 위에 있다. 혹은 비슷하게 아래에 있다는 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보일 수 있냐면 이거를 보이시면 돼요. 이거를. 자, 우리 여기 있는 빨간 색깔 함수에는요. 지금 최소값이 있는 거 아세요? 얘 혹시 얘기나 최소값이 얼마지? 1이거든요. 사실상 누구만 보이는 이냐면 필기해 볼게요. 위에 써 있습니다. 이 최소값이 있을 건데 이 친구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이면 되는 겁니다. 즉 이게 어쩌면 수학적으로 이게 항상 위에 있어요를 보이는 방법인 거예요. 이해돼? 다 보일 필요 없다는 거야. 가장 작은 것만 위에 있으면 나머지는 안 봐도 위에 있을 겁니다. 이해돼요? 근데 이거 문제 자 최소값은 2잖아. 1. 최소값이 1이거든요. 1은 0보다 크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된다는 말은 항상 위에 있다라는 말인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는 시험 잘 안 나올 거니까 이런 느낌이구나 정도 체크하시라는 거야. 이런 느낌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마무리 짓는 것까지. 자, 오른쪽에 뭐 똑같아요. 오른쪽에 뭐 13번 한번 해볼까? 4차 문제로. 자, 이거 문제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더라. 여러분들이 아마 고1 때 2차 부등식에서 많이 봤던 문장이잖아.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더라. 근데 그때랑 달라진 건 뭐라고요? 뭐 판별식 이런 걸 쓸 수가 없다는 거야. 4차로. 그래서 그래프로 갑니다. 가서 이제 보이는 방식, 그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이 아이디어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소값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혹은 부등호 방향에 따라 뭐 최대값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등식 쪽은요. 막상 까보시면 뭔가 지난 시간에 배운 최대값, 최소값 문제라는 생각이 드시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얘는 아까처럼 표점이 아니라 위에 있거나 아래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 최대값, 최소값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카테고리가. 자, 13번. 저도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자, 이번 문제는 모든 실수에서 되더라. 증명해봐라, 혹은 조사해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조사해볼게요. 여러분들이 4차도 있잖아. 하다 보면 좀 이게 돼요, 어느 순간에. 자, 역시나 3개 나왔잖아. 전부 다 증감증 바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맨 오른쪽 한 개만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안 봐도 됩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 뭐 체크하자고? 어쩌면 저희가 이제 뭐 일단 한번 체크 다 해볼까요? 마이너스 1, 얘 뭐지? 8 맞나? 8? 8 0, 3 근데 이게 말이 되나? 뭔가 이상한데? 잠시만요. 그림 3개 나와요? 왜 3개야? 왜 3개야 이거? 하나잖아. 이거 하나잖아. 이거 하나잖아. 이거 하나지. 이게 그거니까. sorry. 요거네. 그럼 혹시 이게 극소값인데 최소값도 되게 안 돼. 이거 되는 거 다들 아시죠? 왜 이런 모양이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 체크하면 되겠네. 요거 체크하시면 요게 지금 최소값. 자, 극소값이 0인데 얘가 극소이다 최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최소값이 현재 오른쪽이 0인데 요 자리가 크거나 같다거든요. 최소값이 되면요 나머지는 될 거라는 거야. 이해돼? 이런 식으로 조사,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험에는 이게 안 나온다고요. 저희 날성 넣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의 어떤 구성을 보시면 다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셔야 돼. 처음에는 조사를 먼저 해본단 말이야. 근데 시험에는 조사하는 건 잘 안 나오고, 자, 뭐가 나온다고? 70쪽입니다. 자, 70쪽에 228번처럼 이런 문제가 옛날부터 유명한 시험 문제였어요. 부등식 쪽에서.
자, 어떤 문제? 자, 이번엔 반대로 모든 실수에서 4차 부등식 안에 A라는 문자가 들어있고요. 얘가 성립하더라. 그러니까 증명이 아니라 성립하더라 라고 알려주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때 뭐 A 값, 범위 구하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럼 역시나 저희 전략은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가서 위에 있다. 위에 있다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이미 아는 느낌이란 걸 꼭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쉽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말 시험 범위니까 좀 까먹더라도 저희가 이제 2학기 때는 빨리빨리 상기하는 게 실력이란 말이야.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다시 와도 내가 이미 아는 거니까 좀 자연스럽게 해야겠다. 그렇게 공부하세요. 자, 228번입니다. 다시 그래프로 푸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프로도 가능한데 근데 이제 아까 말했지만 고차를 하시면 굳이 그래프를 안 그리고도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최소값 문제입니다. 보통 이런 문제들은 최소값 문제라는 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자, 이번 문제는 4차 부등식인데요. 자, 안에 보시면 A라는 문자 들어있고요. 자, 이번 문제는 모든 실수에서 이거 체크 잘해야 됩니다. 가위가 있는지 없는지. 자,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더라.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로 가실 건데요. 저희가 쉬는 시간 전에 방정식 배우고 왔잖아. 그때 세팅, 쌤. 오른쪽이 0인 게 좋아요? 얘 넘길까요? 둘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불편하시면 반대편 이양하시면 됩니다. 사실 방정식 때랑 세팅은 뭐 둘 다 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양하신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자고? y는 그리고 y는 함수로 가시는 거예요. 자, 왼쪽에 있는 거 4차 함수 빠르게 해볼게요. 이거 아까랑 마찬가지로 후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리고 오른쪽에 증감 확인하시면 왼쪽은 감소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얘 극소점이자 최소값이 나오는 점이에요. 자, x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1 빼기 4니까 마상. 이게 되겠고, 그려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이런 거 풀 때는요, 솔직히 축에다가 다 그릴 필요 없습니다. 이런 모양이잖아. 아마 이런 필기 본 적 있을 거야. 저희 얼마 전에 그 증가 감소 때도 해본 적 있는 필기예요. 요게 지금 얘 그린 거 맞나요? 자, 얘 2차 함수 그런 모양도 있어요. 4차에는. 그리고 오른쪽에 얘 그릴 타이밍에 요게 이거잖아. 이렇게. 자, 저 보세요. 방정식 때는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잖아요. 방정식 때는 교점이 몇 개인지 체크하는 거야. 여기는 그게 아니라 뭐 위에 있다. 얘가 더 위에 있도록 하는 그런 범위를 체크하는 거라서 즉 이번에는 이 친구가 여기쯤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있어야 위에 있는 거 맞나요? 그런 차이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제가 좋아하는 필기인데 이렇게 나란히 써보시면 어디서? 여기에서 부등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번 문제는 는이 있잖아. 여기 있는 는까지 즉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서 더 올라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 이런 식으로 해서 부실어 보시면 최종 정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런데 다른 풀이 이게 싫으면 그래프를 안 그리고 풀 수 있다는 거야. 뭐만 체크하자고? 그리고 얘 지금 최소값이 얼마예요? 어쩌면? 맞아요. 최소값만 이거 되는 거 보여주라는 거야. 나머지는 할 필요가 없어. 최소값만 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 근데 이렇게 풀어가도 결국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얘가 최소값인 거잖아.
이해돼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 이번에는 231번 한번 더 해볼까? 그래, 우리 얼마 전에 그 증가 감소할 때 가위 주는 문제 기억나세요? 사실 약간 그 문제야, 이게. 그 증가 감소 때 가위 주는 문제가 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말하자면. 표현만 다르지, 걔나 얘나 막상 까보면 다 같은 문제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에는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내년도에도 미적분 배운다 하시면 이런 유형이 또 있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참 이런 어떤 수학의 핵심을 이해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여러분 쉽지가 않긴 하죠. 근데 보면 이게 뭔가 수학이란 과목이 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야. 되게 옛날부터 어떤 유형이라는 게 있는데 자꾸 이게 똑같은 게 나와요. 나는 그게 보이는 거야. 수학이 좀 쉬워. 그래서 어차피 뭐 중학생 때나 고1 때나 고2 때나 이런 문제는 매번 나왔었거든요. 반대로 주는 문제들. 항상 처음에는 정방향, 조사해봅니다. 뭐 구해봐라, 뭐 해봐라, 조사해봐라. 그 다음에 역방향, 뭐 더라, 증가하던데, 그 값이 얼마 던데, 성립하던데,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배운 대로 하시라는 거지. 기본적인 전략은. 그리고 비슷한 유형들 같이 공부하세요.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까요? 자, 제가 이번 문제는 이제 그래프를 안 그리고 방금 말한 최소값만 체크하는 풀이 보여드릴게요. 최소값만. 자, 이번에는요, 세팅을 반대편 이항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x가 양쪽에 다 있는 건 안 돼요. 이런 a 같은 게 혼자 있는 건 괜찮은데 x가 양쪽에 다 있는 풀이도 물론 있긴 해요. 좀 어려운 풀이가 돼. 원래 풀이보다. 그래서 싹 다 넘기세요. 자, 제가 이번에는요, a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거 보여주겠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어디로 가자고? 함수로 갈게요. 그리고 저희 전략이 뭐라고요? 저는 여기 쭉 간 다음에 그래프 안 그릴 겁니다. 딱 뭐만 보이자고? 왼쪽에 있는 3차 함수에 아마 최소값이 100%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가 최소값이 없다면 이 문제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최소값만 빠르게 알아온 다음에 이거 보일 겁니다. 아시겠죠? 출발. 자, 왼쪽 거. 그리고 계속 말하지만 A가 상수항 자리라서 괜찮아요. 같이 있든 말든. 자, 이렇게 해서 3, 1, 1, 2, 풀. 해보시면 X가 2개 나오시네요. 그러면 센스 있게 일단은 증감 체크하시면 이거잖아요. 센스 있게 이번 문제가 앞에 가위가 있어. 자, 보세요. 자, 여기 가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된다고? 여기 왼쪽은 관심 없어요. 왼쪽은. 자, 여기만 딱 남는 거잖아. 그럼 최소값 있니 없니? 요거겠죠. 보이잖아, 최소값. 요 자리만 체크하자는 거예요. 즉, x에다가 1 대입하시면 되겠죠. 자, 1 대입하시면 여기 있을까요? 최소값이 얼마냐면 1 플러스 a가 나왔다는 거예요. 즉, 이 친구만 보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로 풀어도 이렇게 나와. 결국 식은요. 그러니까 안 그리고 풀었지만 그냥 그런 느낌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반대편 이항하시면 이게 정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뭐 틀린 거 있나요? 나오지 못겠어요. 아,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마이너스죠? 소리. 표정을 보니까 좀 찌라는 하잖아요. 여기가 마이너스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액땜한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도 뭐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야. 가위가 있든 없든
근데 이 문제는 자, 쌤, 자, 저보세요. 얘는 지금 왜 가위가 있는 줄 알아? 방금 말했지만 만약에 이 문제가 가위가 없으면요.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최소값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쭉 내려가잖아.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뭔가 그런 느낌이 들 건데 보통 3차 문제는 그래서 저보세요. 3차 문제는 아마 가위를 줄 겁니다. 인정? 3차는요. 가위를 안 주는 최소가 없어요. 쭉 내려가 무조건. 그래서 모든 3차 문제가 여기는 아마 가위를 줄 겁니다. 근데 4차 문제는 주기도 하고 안 주긴 한다는 거예요. 왜 4차는 안 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모양에 따라서. 이해돼?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자, 다른 책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97쪽 가보시면 유형이 딱 4문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중요도가 방정식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내용이지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일단 봐봐. 오늘 배운 거에서 시험 문제 2개를 나온다는 거야. 하나씩은 나올 거니까 난 기억하세요. 자, 오른쪽에 4문제인데 사실 위에 있는 3문제는요. 방금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라서 똑같이 풀면 됩니다. 자, 맨 밑에 있는 14번을 마지막으로 풀고 집에 가세요. 자, 좋겠다. 14번. 이것도 아까 그 쉬는 시간 전 마지막 문제랑 마찬가지로 고1 때 나온 컨셉이에요. 약간 고1 때 나온 컨셉. 뭔가 처음 도입부가 이제 부등식 문제는 아닌데요. 함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이런 문장들, 항상 아래에 있더라. 이런 문장들을 또 저희가 번역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해석을. 해보시면 또 우리가 아는 문제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런 게 좀 나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위에처럼 주면 너무 쉽잖아. 문제가 그냥 똑같이 나오면. 그러니까 한 단계를 추가하는 거야. 이렇게 줘서 이렇게 바꿔서 다시 이렇게 풀 수 있는지. 자, 지금부터 1분 30초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렇죠. 도함수 그래프 되게 잘 이용하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도함수 그래프도 좀 이용을 잘 할 수 있으면 좀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게 좀 이제 제가 말하는 그림자 같은 건데 좀 이용하시면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맘때 시간 많을 때 있잖아. 좀 다양한 이런 경험도 해보셔야 되고 좀 다양한 전략들도 한번 이렇게 시도해보세요. 뭔가 이게 경험치가 쌓인다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번 문제는 언뜻 보기의 함수 문제입니다. 그렇죠? 두 함수가 있어요. 위에 4차 함수, 3차 함수인데 자, 어떤 문장이 보인다고? fx의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자, 어쩌면 항상 아래에 있다. 뭐 이제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 자, 우리가 이 문장을요. 자, 어떻게? 자, 고1 때 나오는 컨셉이야. 부등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식으로? 자, 써볼게요. 제 fx가 어쩌면 gx보다 여러분 자, 항상이라는 말은
부등식에서 뭐라고 해석할까요? 항상이란 말이에요. 어쩌면 모든 실수에서 그 말인 거죠. 반대로 모든 실수란 말은 항상 그 말인 거고. 그리고 어쩌면 F가 G보다 아래에 있다는 말은, 그럼 혹시 이거는 알려나?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뭐라고 해석할까? 그렇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바꾸시면 그냥 이게 이제 방금 배운 그 문제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문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위에 있는 식을 대입하셔가지고 이제 바로 위에 문제니까 세팅을 살짝 바꾸시죠. 자, 여기서 2항을 싹 하시는 겁니다. 2항에 보시면 뭐 K만 남기는, K까지 넘기는, 그건 너네가 편한 대로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위에 문제를 풀라는 거야. 그 다음 다시 어쩌면 어디로 가자? 다시 함수로 가는, 아까 왼쪽에서 풀었던 8번이랑 같은 컨셉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8번처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다시 아까랑 똑같이 필기하려면 이 자리가 추가된 거예요. 처음부터 부등식 문제가 아니라 함수 한번 거쳐오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구나. 그 다음은 해보세요. 그때 혹시나 최소값만 구해가지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고생했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화요일까지 문제가 많지는 않을 건데, 그리고 그날 제가 이제 텍스트도 보면서 그래 또 책 한번 확인할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좀 밀린 것들 다 완성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화요일에 오시면 마지막 내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주도 여러분들 1시간 추가 수업하니까 5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안녕.